자, 3교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페이지 9 쪽으로 넘겨서 다음 주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들이라서 뭐 좀 재밌어 보이는 것만 좀 골라서 풀어보자. 기본 문제 25번 하나 풀고 다음으로 갈게요. 빨리빨리 하자.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는 k다야.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빨리빨리 미분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자. 이 녀석 y는 하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4를 넘겨도 얘가 인수분해가 쉽게 되지 않아. 왜냐면 x 하나를 묶어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3x 빼기 9니까 결국은 루트가 들어간 근이 나오니까 그럴 바에 그냥 미분을 통해 그리는 게 빨라서 그냥 전체를 플러스 4까지 안 넘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y의 프라임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3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의 6x 마이너스의 9다 이렇게 하시고요. 는 우진이가 한번 인수해볼까? 3으로 묶으면 이거 인수분해 뭐랑 뭐로 돼요? 좋습니다. 플러스 3과 마이너스의 1로 되겠네. 얘는 또다시 문제를 봤더니 뭐 양수, 음수 이런 거 없이 그냥 3번만 만나면 되니까 굳이 x축, y축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마이너스의 3이 중요한 극값을 갖는 점, 그 다음에 1이 극값을 갖는 점 이렇게 드르륵으로만 해놓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뭐 이렇게 될 건 뻔해. 그리고 여기랑 y 콜 k가 결국은 3번 만나면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것도 뻔해. 그렇단 말은 내가 구해야 될 건 바로 극대값이 얼마냐, 극소값이 얼마냐, 이제 이것만 찾으면 돼요. 자, 마이너스에 3을 대입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3, 여기다가 대입해야 됩니다. 호호, 마이 17, 뿌이 17 지우고 뿌이 17 더하기 4니까 31이네. 1는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이겠군요. 자, 그래서 결국 k라는 값이 마이너스 1과 31 사이면 된다라고 나왔는데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유찬아 이거 마이너스 1이 딱 k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초과. 마찬가지 이유로 30일 미만입니다. 정수의 개수니까요. 0부터 30까지니까 주의해야 돼. 31개다. 됐나? 다 뭐 같은 유형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 넘어가자. 일단 유형별로 하나씩 일단 적어도 풀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문제 시간 남으면 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1번 볼게요. 자, 31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그래프를 그려놓고 봅시다. 쓱쓱쓱. 4차함수를 미분한 3차함수가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해놓고 1과 2랑 그 다음에 4에서 만난대. 자, 그랬을 때 fx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보자. 자, 아무튼 4차함수, 3차함수를 4차를 미분한 게 3차니까 4차함수의 그래프에 뭐 W 모양으로 생길 건 느껴져요. 근데 식이 정확히 안 나왔다 보니까 뭐가 고민이냐면 봐봐. 대충 W긴 한데 못생긴 W는 두 가지가 있어. 오른쪽이 깊은 W가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왼쪽이 깊은 W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얘냐 얘냐를 알아야 좀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것 같아. 자, 그때 알아두면 되는 거는 4차 함수나 3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는 굉장히 상식적인 그래프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1하고 2가 좁고 2하고 4가 더 넓잖아. 그러면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그릴 때 좁은 쪽이 얼마 올라갈 시간이 없어서 간격이 좀 작고요. 2에서부터 4는 그래도 내려갈 시간이 좀 많잖아. 그래서 간격이 넓은 쪽이 더 깊어요. 이거는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이렇게 좁은 쪽에 이랬다가 여기서 막 이런 좀 이상한 그래프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좁은 만큼 조금 올라가면 되고 깊은 만큼 깊이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그리시면 대충 fx의 그래프가 노란색처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 자, 그 다음부터는 1번부터 봅시다. 1번 f1이 양수면 fx = 0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1일 때야. 얘가 양수라는 건 x축이 뭐 이 정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치? 물론 x축이 더 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요렇게 있으면 근이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맞았다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있을 수 있으니까. 자, 2번 f2가 음수래. 여기가 2거든요. 여기가 2지 않습니까? 2일 때 함수값이 음수라는 건 x축이 이 정도에 지나간다는 뜻이야. 이게 동그라미 2번이 제창하는 x축의 위치야. fx = 0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맞네. 두 개의 실근 갖는 거 맞네.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F4가 음수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F4, 여기가 음수니까 X축이 이렇게 가운데를 가로지르면 4번 되는 건 맞는데 뭐 X축이 이 정도 있어도 되잖아. 그럼 F4 음수잖아. 근데 2번밖에 안 만나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3번은 틀린, 발례가 나오는다는 뜻이고. 4번, F1도 F4도 양수면 fx = 0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1일 때도 4일 때도 양수라는 건 저 밑에 이렇게 X축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안 만나지 않습니까? 실근이 4개는 개뿔이 없는 거고요. 5번, F4가 제로면 fx = 0은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0일 때, 4일 때 제로라는 건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이야. 5번. 그러면 여기가 중근인 건 맞는데 다시 안 만나잖아. 그럼 그 나머지 두 개는 내 눈에 안 보이는 허근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5번도 틀렸다 이렇게 말해 주셔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 그냥 문제 없었던 표현 하나만 해볼까요?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 만족하면 될까? 중근과 서다두실. X축이 어딜 지나면 돼? F2가 0이면 되겠지. 그러면 중근과 서다두실을 갖겠지. 이런 식으로 X축의 위치에 따라서 근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시면 됩니다. 됐어. 오케이. 다음 유형 가겠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 다 똑같거든. 33번 같은 거 볼까? 아니, 재미없으니까 34번 똑같은 건데 34번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마이너스의 4x라는 친구랑 x의 제곱 마이너스의 4x 플러스의 k,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당연히 곡선 두 개를 그리진 않을 거니까 한쪽으로 적당히 몰 거라서 일단 마이너스 4x 지우시고 x의 제곱도 넘겨버리라고. 그러면 마이너스의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은 k다가 되겠지. 자,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면 돼.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서로 다른 세 개가 있어야 될 텐데, 세 개가 있어야 될 텐데, 근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결국은 한 점은 무슨 점이라는 거야? 한 점은 접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교점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지. 이해되나? 그쵸?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세 개가 있어야 될 텐데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중근, 한근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 이거 한번 연습해보려고 최고 차익에서 음수로 놔뒀어. 반대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k로 해도 괜찮아. 난 이걸로 한번 연습해보려고.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x 빼기 3이에요. 자, 그래서 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주의해야 돼. 최고 차익의 수가 마이너스야. 자, 0에서 제곱이니까 접할 거고 3에서 만날 건데 우리가 원래 알던 3차 함수가 반대로 생기면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그리면 돼.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겠지. 오케이. 얘랑 상수함수 k가 두 번 만나면 된대. 접하면 된대. 그러면 첫 번째 찾았네. 그냥 x축이면 되네. k는 0이네요. 두 번째 극대값이면 되겠네. 여기면 되겠네. 그럼 극대값인 줄 알려면 여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대입해서 구할 거 아니야. 또다시 이게 비율관계를 쓸 수 있는 상황이겠네. 자, 극소 별표, 극대 별표, 그 다음에 그 사이 변곡점 별표. 다시 한번 만나는 여기 별표하면 이게 다 1대 1대 1이야. 자, 그래서 여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요 가운데 변곡점은 필요가 없지만 그냥 1이긴 한 거야. 필요가 없긴 했지만. 그치? 1대 1대 1이 만족되려면 1, 2, 3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결국 2를 대입하면 되겠네. 2, 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2를 대입하시면 호잉 4네요. 2, 4다.
따라서 K는 4면 되지.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단 쉬운 거 쭉쭉 풀어보는데 앞에서부터 이제 어려운 거 몇 개씩 좀 풀어드릴 테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봅시다. 자, 38번을 보자. 조금 다른 느낌의 문제가 나와요. 자,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라는 함수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녀석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해놓고 뭐 대충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그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것 같아. 뭐 y절편이 0,2긴 하겠지. 자, 얘랑 y는 ax의 교점의 개수에 대한 설명 것을 골라주세요라고 했는데 y는 ax. 그러면 이제 얘랑 얘가 만나는 거니까 는 하고 넘긴 다음에 미지수 빼려고 했더니 문제가 뭐냐? 여태까지 봤던 건 다 k가 상수항 부분에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y는 k 이렇게 상수함수로 관찰할 수가 있었어. 근데 얘를 넘겨봤자 a라는 친구가 x 앞에 있다 보니까 a라는 미지수만 외톨이로 만들 수가 없어요. 맞지? 그러면 뭐 약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약분을 해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 플러스 x는 a다. 네,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치? 요건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유리함수랑 얘가 더해진 그래프는 못 그린단 말이죠. 미적분 되셔야 그릴 수가 있어. 이렇게 그릴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대로 볼 거야. 자, 유찬아 이 1차 함수 한글로 읽어봐요. 그치?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이지. 그러면 아무튼 얘가 기울기가 모르긴 하지만 a란 미지수긴 하지만 원점을 지나긴 하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음수면 한 번 만나겠네. 이런 건 예측할 수 있겠지. 기울기가 0이어도 한 번 만나겠네. 맞냐? 그럼 기울기를 이제 양수로 바꿔갈 거야. 왜냐면 문제가 뭐 3, 1, 2분의 1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울기를 점점 가파르게 할 건데 가파르다 보면 뭐 이렇게 엄청 가파르면 한 번, 두 번에다가 이쪽 가면 또 세 번 만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느슨하면 한 번밖에 안 만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단 말이지. 그럼 머릿속으로 심유를 돌려봐. 얘를 점점 가파르게 하다가 그 교점이라는 것이 달라지는 상황은 직선과 3차 함수가 뭐 할 때입니까? 접할 때겠죠. 얘가 점점 가파라지다가 요렇게 될 때 이럴 때 교점이 2번이지. 한 번인데요. 이쪽에서 만나니까. 오케이. 얘보다 가파르면 하나, 둘에다가 저쪽에서 만나서 3번이고요. 얘보다는 느슨하면 이쪽에서 한 번 만날 거기 때문에 이런 게 한 번입니다. 자, 그럼 결국 차제되는 건 이런 상황이겠지. 맞냐?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첫째 시간에 했던 문제로 돌아가야 돼.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말로 해볼게. 요 별표친 핑크색은요. 0,0이라고 하는 중요한 거 곡선 밖에서 접선 그은 거지. 맞아. 문제의 상황, 이 상황 여기서부터 접선하고 이 방향으로 화살표를 쏜 거지. 근데 내가 접선 문제는 항상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 누구야? 접점이. 접점이 어딘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주인공이라고. 모르면 어떡하라고? 미지수로 설정을 하라고. 그래서 문제 방향을 반대로 바꿨지. 여기가 얼마인지 몰라. t, t3승 빼기 2t 플러스 2란 점인데 여기서 내가 접선을 그어봤더니 하필 0이라는 점을 지나더래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오케이. 이거는 방정식의 탈을 쓴 접선 문제였던 거지. 이해되냐? 그럼 이제부터 해야 될 건 명확해졌어. 여기서의 접선을 세우고 0,0을 대입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세우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세우려면 얘를 미분해야 되겠지. 미분하면 뭐 3x의 제곱 마이너스 2긴 할 테니까 접선 그을게. 자, y는 어디서의 접선이라고? 여기서의 접선이다. 그럼 기울기가 얼마라고? 이 도함수에 t를 대입한 거. 이 유형이 제일 복잡했다고 기억나지? 기울기가 3t제곱 빼기 2야. 그리고 지나는 점이 어딘데? t, t3승 마이너스의 2t 플러스의 2야. 맞나요? 이게 바로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한 거라고. 근데 얘가 하필이면 저기 있었던 어디를 지나더래? 0,0을 지나더래. 이런 거지. 이 유형이 접선 중에 제일 까다로운 유형이었어요. 근데 방법만 알면 쉽다고. 주인공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따라왔어요? 자, 이제 대입 천천히 하면 돼. x랑 y 대입하는 거니까 0은이야. x자리에 0 대입할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t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플러스 2t네요. 자, 그리고 뒤에는 그냥 t 세제곱 빼기 2t 플러스의 2네. 다행히 2t 마이너스 2t 지워지고요. 얘네들 넘겨버리면 2 곱하기 t 3승이 2다. t는 1이네요. 그치? 자, t가 뭐였냐면 요 접점이야. 여기가 사실은 1,1이었던 거지. 대입해봐 1이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궁금했던 건 A, 이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했으니까 어디다가 대입해야 되면 그 A라는 거는 여기지. 접선의 기울기 이거죠. 요따가 t 이퀄 1이 들어가주면 돼. 그러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1이 되겠죠. 즉 이 직선은 y는 x였던 거야. a가 1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a가 1보다 가파르면 3점. a가 1보다는 작은데 0보다 크면 1번이었습니다. 오케이, 접선 문제였던 거임. 이렇게 해놓고는 뭐 길이 그냥 보면서 답은 찾으면 되니까 빨리빨리 찾자. 기억. a가 3이면 3번 맞고요. a가 1이면 접하니까 1번과 2번 맞고요. 디귿 a가 2분의 1이면 1번인 것도 맞네. 답은 다 맞았네요. 오케이, 이런 접선 문제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접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문제, 곡선 밖에서 그은 건 주인공이 접점이다. 됐는가? 이거랑 비슷한 계속 풀어볼 겁니다. 39번입니다. 자, y는 2x의 세제곱 플러스의 6, 밖의 점 1, 이거 밖이야. 밖의 점 1,a에서 주어진 곡선의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찾아봐라. 이렇게 나왔거든. 일단 무슨 말인지 몰라. 일단 어디까지 할 수 있겠냐면 뭐 1,a에서 접선을 그었대. 그 방향은 무조건 바꿔서 접점에서부터 접선을 긋는다로 바꿀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접점을 이렇게 둘게요. 접점을 t, 2t 3승 플러스 6이다로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의 접선을 구하겠습니다. 주승이 기울기 얼마야? t에서의 좋아요. 이제 이걸 익숙해지면 뭐 굳이 y' 이렇게 써둘 필요가 없이 머릿속에 대충 미분하고 바로 t 대입하면 되는 거지. 점점 빨라질 거야. 얘 미분하면 6x제곱이니까 t를 대입하면 기울기는 6t제곱일 거고 지나는 점은 바로 위에 있는 t, 여기였을 거야.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라고 했냐면 1,a를 지날 거야. 맞지? 그럼 일단 대입해볼게. 일단 무지성으로 따라와봐. 아직 문제에 대한 설명 안 했어. 그냥 시키는 대로 뭐 접선이 1,a를 지난다라는 것만 풀고 있는 거야. a는 6t 제곱괄호 1-의 t 플러스 2t의 3승 플러스의 6이야. 정리 조금만 더 할까요? 마이너스 4t의 3승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6이야. 뭐가? a가.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에 대한 해설에 들어갈 거예요. 아직까지 뭘 한 거냐면 그냥 이 녀석의 접선이 1,를 지난다라는 식만 세워본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래. 자, 뭔 말이냐면, 그림이 이런 느낌인 거야. 3참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쯤에 1,a가 있다. 자, 여기서 1,에서 이 곡선에 접선 그려봐 하면, 뭐, 알았어요 하고 이렇게 접선을 긋겠지. 맞냐? 근데 어떤 사람은, 근데요, 이렇게도 접선 아니에요. 접하니까. 맞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엄청 여기 줄게도 접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방정식이 뭐에 대한 방정식이냐면, 얘는 t에 관한 3차식이야. 3차 방정식이죠? 오케이? 근데 저 t라는 게 뭔데? 바로 접점의 x좌표지. 자, t가 접점의 x좌표 하나, 둘, 3개 있어. 그럼 당연히 접선 몇 개 그려져? 3개 그려지지. 만약에 이 방정식의 근이 2개밖에 없으면 접점이 2개일 거 아니야. 접점이 2개면 당연히 접선이 몇 개야? 2개겠지. 요 방정식의 해가 하나밖에 없으면 접점이 하나니까 접선이 1개겠지. 오케이? 자,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문제에서 접선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라 이렇게 문제를 줬지.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를 접점이 3개면 접선도 3개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접선이 3개가 되라라고 했지만 나는 문제를 풀 때는 접점이 3개가 되게끔 풀 거니까 결국 요 방정식의 t가 3개 있게끔 푼다. 이렇게 문제를 바꿔 이해하겠다고. 이해되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요 방정식의 해가 3개가 되면 되지.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랑 똑같아. 그냥 원래 했던 x라는 변수가 t로 바뀌었을 뿐 3차 함수가 y는 a라는 상수함수랑 3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문제가 2개가 합쳐졌다 이렇게 보면 돼. 접선 문제랑 여태까지 했었던 그래프 그리고 상수함수가 만나는 문제 2개 짬뽕 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절반 이후로 다시 여기다 올라와서 풀게요. 얘를 y는 라고 두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좀 귀찮아요. 나 6도 넘겨버릴래. 얘랑 a-6으로 볼래. 왜? 얘는 t제곱이 이미 묶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t제곱으로 묶으면 2t-의 3이 돼서 그래프를 꽤 쉽게 그릴 수 있거든. 비율관계를 써먹기가 좋을 것 같거든. 됐냐? 자,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릴게. 얘 그래프는 자 이렇게 있고 t가 0일 때가 중요하고 또 2분의 3일 때가 중요한데 0일 때는 접해야 돼. 2승이니까. 그리고 2분의 3은 지나갈 거야. 그래서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에 주의를 하시면 그래프는 내려오다가 찍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지.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거예요. 그럼 얘가 a-6이라고 하는 생수 함수랑 총 몇 번 만나야 되냐면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긋도록 하래. 그러니까 3번 만나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a-의 6은 0보다 크면 되고요. 뭔가보다 작아야 돼. 그 뭔가가 어딘데? 바로 극대점이네. 여기보다만 작으면 돼요. 그지? 그러면 또 비율관계 쓸 때가 됐네. 극소 별 찍고 가운데쯤에 별 찍고 극대 별 찍고 다시 한번 극소랑 같은 높이가 되는 거 별 찍으면 얘네들이 모두 등간격이다. 그럼 여기가 1인 게 나올 거야. 0, 2분의 1 필요 없지만 2분의 1, 1, 2분의 3인 거지. 이해돼요? 그렇다면 여기는 바로 1,를 대입하시면 돼요. 얼만데? 2야. 대입해봐. 자, 그러니까 a-6이라는 상수함수가 0과 2 사이면 돼서 6보다는 크고요. 8보다는 작습니다. 됐냐?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하나만 조금 뭐랄까
노파심의 하나만 말을 하면 이 말 있죠, 이 말. 접점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랑 똑같다라는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인 건 아니에요. 뭔 말인데? 봐봐. 3차 함수에 이제 여기서부터 접선을 긋는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쯤에 접점 하나, 여기쯤에 접점 하나, 여기쯤에 접점 하나 있으니까 접선이 1개, 2개, 3개. 이거는 접점의 개수도 3개고 접선의 개수도 3개가 맞지? 근데 4차 함수 같은 걸 봐봐. 내가 한번 여기서 접선 그어본다고 해볼게. 이쪽에다가 접선 하나 접했고요. 이쪽에도 접선이 그어질 수 있어. 저기서 접할 거야,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쯤에 접하게끔 접선을 그렸더니 여기서 접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지금은 접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얘도 접점이니까. 여기 3개고 저기 4개야. 근데 접선은 하나, 둘, 3개밖에 안 그려지지. 맞아. 어떤 상황이 연출된 거냐면 아까 말했던 공통접선이라는 상황이 연출이 됐지. 그럴 때는 접점의 개수랑 접선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겠죠. 이해돼? 자,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같다라는 말은 전체적인 수학의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반례가 딱하니 보이잖아. 근데 우리가 겨우 그냥 대충 대학이나 가려고 푸는 그냥 너네 그냥 순서 가르기, 순위 가르기 하려고 내는 그런 수능, 내신 문제에서는 요런 상황으로 너네를 낚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능 수학 공부할 때는 이걸 같다라고 봐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방금처럼 이런 낚시 갖고 수능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고 그럴 리도 없을 거야. 대학교 들어갈 때 치는 논술, 그러니까 수시 전형에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거기서는 나온 적이 있기는 한데 뭐 그거에 너무 먼 이야기고 일단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두면 되는데 100%는 아니라는 것만 살짝 알아두면 돼. 근데 또 문제 풀 때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수학과 수능 수학의 차이가 있다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근데 방금 내가 3분 동안 얘기한 거 다 까먹어도 돼. 저렇게 풀어도 문제는 없다고. 됐지? 오케이. 자, 39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요. 41번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문제인데 한 번 더 풀어드릴 거예요.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kx. 좀 어렵다 얘는. 얘 밖의 2,1에서 이번엔 접선이 몇 개냐면 접선이 2개래. 자, 똑같이 해볼게. 일단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접점이 2개다라고 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접점을 둬야 되겠지. 자, 접점을 t, t3승 마이너스의 kt라고 둘게. 그리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볼게. y는 암산 가능하시면 암산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돼요. 자, 혜린아, 접선의 방정식 세워보자. 어떻게 되냐? 뭐라고? 얘를 미분해. 그렇지. 근데 얘를 집어넣을 거니까 이게 길기가 되겠지. 맞죠? 굳이 밑에다가 y'은 안 써놔도 이 정도 암산 가능하잖아, 대가리들이. 그리고 이제 지나는 점이 t, t3승 마이너스의 kt가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2,1이란 점을 대입할 겁니다. 지난대니까. 가자! 1은 아따, 암산이 안 되네. 이게 0이 아니다 보니까. 천천히 쓰고 전개할게. 2-t 플러스 t3승 빼기 kt. 는 1은 여기가 마이너스 3t3승 플러스 t3승이니까 마이너스 2t3승. 그 다음에 제곱한 거야. 제곱항은 6t제곱 말고는 없네요. 플러스 6t제곱. 그 다음에 t항 여기 kt가 있고 마이너스 k. 다행이다. kt랑 마이너스 kt가 지워졌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의 2k만 남았네. 오케이. 다행히 kt라는 1차식은 안 남았어.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되겠지. 2k 더하기 1 이렇게 넘겨버리고 이게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이렇게 만들 건데 접점이 2개였으니까 요 방정식에 근이 2개가 되도록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릴 그림은 요 녀석을 그릴 거야. 됐나? 이제 미분 안 할 거야. 슬슬 미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좀 보일 거야. 묶으면 깔끔하게 인수정리가 되거든. 인수분해가 되거든. 자, y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으로 마이너스 2t의 제곱으로 묶을게. t 빼기의 3. 그럼 저 친구의 그래프는 찍 하시고 0과 3인데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거 신경 쓰시고요. t 제곱이니까 0에서 접하는 거 신경 쓰시고요. 3에서 만나게 떨구세요. 얘랑 y는 2k 플러스 1이라는 상수함수가 2번 만날 거니까 여기면 되겠네. 2k 플러스 1이 0이면 되겠네요. 또 하나는 극대면 되겠네. 2k 플러스 1이 이제 극대값을 찾자. 그치, 이러면 이제 익숙해진 거야. 여기가 얼마게? 2죠. 0, 자 별표 혹시 모르니까 0별표, 극대별표, 다시 극소별표에다가 그들의 정가운데 변곡점 하면 0, 1, 2, 3 등차, 수열, 등간격이니까. 오케이? 여기가 2야. 여기 2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2,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여기 인수분해 된 게 더 편하겠다. 8이네요. 자, 그래서 2k 플러스 1이 8이면 되겠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의 2분의 1이거나 2분의 7이면 되겠네요. 근데 k는 2분의 7이 아니다라고 왠지 모르지만 줬으니까 k 값은 하나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다.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부등식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자, 수상이랑 똑같아. 개념도 설명 안 할래. 보세요. 44번 보시면 1초과 3 미만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x-의 k보다 항상 아래에 있도록 하래. 아래에 있다는 거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이 더 큰 거야, 작은 거야? 작대. 밑에 있으니까. 그죠? 이 말은 이 녀석의 그래프 그려보고 이 녀석의 그래프 그려본 다음에 1에서부터 3 사이면 오른쪽 게 위에 있으면 될 건데 굳이 오른쪽 x 빼기 k라고 1차식으로 냅둘 필요 없지. 똑같이 부등식을 넘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의 k 보다 작으면 되죠. 그러면 나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y는 자, 미분하겠습니다. y의 프라임은 3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니까 인수분해가 3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로 될 듯. 그러면 그래프가 아이고 너무 안 이쁘다. 슉슉슉 이렇게 그려지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의 1이고요. 오른쪽이 플러스의 3분의 1입니다. 그치? 근데 다행히 얘는 정의역이 1에서부터 3까지만 돼. 그럼 1은 당연히 뭐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이럴 때 좀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디테일을 알 수가 있어. 어제 우리가 3차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맨 뒤에 유형이 있었잖아. 근데 그 문제를 풀었었으면 뭐가 좀 귀찮았을 거냐면 잠깐 봐봐. 3차함수를 그렸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래. 근데 문제에서 예를 들어 닫힌 구간이라는 건 이상 이하였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중 최대값을 찾으세요.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치? 2차 함수에도 똑같았어. 2차 함수도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 대칭축이 1이야. 2에서부터 4까지의 최대값 찾으세요. 그럼 망설임 없이 4고 최소는 2지. 왜요? 2부터 4는 그냥 올라가기만 할 거니까. 맞냐?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 사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요 정도 있고 3은 요 정도 있으니까 누가 더 큰 거야를 잘 몰라가지고 대칭축이랑 더 가까운 게 누구지? 둘이 똑같으니까 높이는 똑같겠다. 둘 다 최대값인데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맞아? 최대값은 결국은
양끝값과 극대값 중에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3차 함수 문제를 비율 관계를 모르고 풀었으면 뭐가 귀찮았냐면 아이씨 마이너스 1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색칠이 이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2가 여기 있는 거야 아니면 여기 있는 거야에 따라서 얘가 최대거나 얘가 최대거나가 달라지지. 근데 그거를 비율 관계를 알면 좀 빨리 알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2는 정확하게 같은 높이에 있을 거니까 마1과 2가 같은 높이네. 최대값은 둘 다 똑같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비율 관계는 정의역이 제한됐을 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알려줘 놓고 이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뭐 얘는 다행히 1에서부터 3이래. 그럼 그냥 재미삼아 여기 좀 구해볼까? 여기 얼마게? 헷갈리면 그냥 다 끊으면 돼. 별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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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등간격이야.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의 3분의 1이면 3분의 2씩 커질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가 정확히 1이죠. 여기서부터 3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1초가 3 미만이니까 양 끝에는 빵꾸 뚫고 여기 이렇게부터 3 빵꾸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가요. 누구보다 작으면 되냐면 마이너스 K보다 작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K는 이렇게 위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누구보다만 크면 되냐면 얘보다만 크면 돼. 얘가 얼만데 바로 3을 대입했을 때야. 3점 여기다가 대입해볼까? 호행 33이네요. 맞나? 27 빼기 플러스 9, 33.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주의할 거. 초가 미만에서 초가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K가 정확하게 33에 있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는 이제 고1 부등식 때 많이 했을 거야. 마이너스 K가 정확히 33이어도 미만에서는 초가인 거 맞나? 맞죠. 그래서 얘는 같아도 되겠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3 이하다. 이렇게 될 거야.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고1 수학이기 때문에 모르면 좀 이따 끝나고 질문하시고 대부분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라는 마이너스 33인 거지. 됐는 거. 자, 45번도 보겠대. 45번. 자, 0부터 4 사이 범위는 잘 써두고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6x의 제곱이 마이너스 k보다 크다로 한 다음에 빨리빨리 그래프 그리자. 실제로 내가 이 문제를 풀면 이 정도밖에 안 쓰고 풉니다. 자, 이거 뭐 굳이 인수분해 머리로 안 해도 보이죠? 손으로 안 해도 보이죠? 0과 6이 중요할 거고요. 0에서 접할 거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겠죠? 최고 차익에서 양수니까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4라는 걸 또 금세 눈치챌 거예요. 그러면 0초가 4 미만이라는 건 빵꾸 뚫고 4빵꾸까지가 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K보다 커야 되는데 핑크색이 마이너스 K보다 커. 그럼 마이너스 K는 더 밑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걔가 누구보다는 작아야 되면 이 4일 때 함수값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4를 언능 대입합시다. 64 빼기 96이네요. 마이너스 32겠습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의 K는 마이너스의 32보다는 작으면 돼요.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만 천천히 확인하면 되니까요. 미만이었으니까 빵꾸 그리고 초과. 그럼 같아도 되네. 따라서 K는 32 이상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됐나? 함수들 했으니까 뭐 4차 문제 있는지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겨봅시다. 4차가 별로 없네. 재미없어. 4차 함수가 진짜 없네. 54번 갑시다. 4차 함수 찾아갑시다. 54번. 잠깐 54번 전에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55번부터 할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이 더 크거나 같다요. 뭐보다 a-2보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정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번엔 모든 실수니까 전체 그래프, 아까처럼 정의역을 그냥 자르지 않고 그래프 전체가 얘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얘 그래프 그리자. 아, 나 얘 미분 안 할 거예요. 개꿀딸이거든, 쟤는. 인수분해 머릿속으로 하시면 0에서 3중근이고요. 4에서 한번 만날 거니까 그래프가 가다가 아프리카 이렇게 될 거예요. 0에서 3중근, 4에서 교점. 맞냐? 아, 그게 항상 a 빼기 2보다 크면 되니까 a 빼기 2가 이렇게 밑에 그냥 처박혀 있으면 돼. 그럼 얘가 누구보다 낮으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극소보다 낮으면 되겠네. 그죠? 극소 찾으려면 이건 미분했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겠네. 3대 1. 3중근 쪽이 3, 교점이 하나. 실제 여기 값은 3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좌표는 3, 3을 대입하면 3, 3, 3, 3, 81 마이너스 4 곱하기에 27 이니까 81에서 108을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27이네요. 그러면 a-2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7번은 대충 작으면 돼요. 그치? 밑에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같아도 되는지만 천천히 보자고. 부등식을 봐. 문제에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초과 같으면 안 된대. 그러면 a 빼기 2도 마이너스 27이랑 같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앞으로 한 장 돌아가서 54번을 풀면서 이거 하나만 좀 설명을 하자. 두 표현의 차이를 좀 봐봐요.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다. 이 표현하고 vs 모든 실수 x의 1과 x의 2에 대하여 fx의 1이 gx의 2보다 더 크다. 이 두 개는 분명 다른 표현이고 은근히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는 그래프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면 되지. fx, gx 이러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을 보면 항상 같은 x값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 말은 요 x값일 때 누가 커? f가 g보다 커요. 요 x값일 때 누가 커? f가 g보다 커요. 이때 누가 커? f가 커요. 이때 누가 커? f가 커요. 이렇게 그래프가 위쪽에 있으면 되지. 맞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주면 되냐? 곡선과 곡선은 비교하지 말라고 누가 그랬으니까 fx랑 gx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하나의 식이 되겠죠? 이게 0보다 크다. 꼴로 바꿔서 풀면 되지. 근데 얘는 좀 다른 게요. 만약에 여기처럼 f가 여기, g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얘는 다른 게 뭐냐면요. x1과 x2가 서로 다른 숫자일 수도 있는 거지. 맞아? 그럼 만약에 f는 x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fx1은 이거야. 근데 gx2는 여기야. 그러면 이게 성립하지 않지? 맞아요? 그럼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말로 하면 더 편할 것 같아. 나의 시험 성적이야. F가. 그리고 유찬이의 시험 성적이 G야. 나랑 유찬이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험을 보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내가 항상 유찬이보다 점수가 항상 좋아 라고 말을 하려면 내가 설령 뭐 했을 때조차 시험을 조졌을 때조차 유찬이가 제일 뭐 했을 때보다 리즈를 찍었을 때보다 내가 더 잘 보면 저 새끼는 나보다 항상 못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해돼? 아마 그럴걸. 자, 그래서 결국 이 식은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F가 가장 뭐 할 때조차 이거조차
미니멈. G의 뭐보다? 맥시멈보다 항상 뭐 하면 돼? 크면 그게 이거랑 같은 말이겠지. 이해돼요? 그리고 이제 너네 만약에 고3 되면 이런 얘기 들을 거야. 수능이 제일 못 볼 거라고. 고3 때 이제 모의고사를 한 8번 치거든요. 3월달, 4월달,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쉬고요. 6월달 중요한 평가원이 있고 7월달도 쉬어요. 7월달 있다. 7월달 한번 치고요. 8월달 그냥 더우니까 안 치고요. 9평 중요하고 10월달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이렇게 7번 정도를 쳐. 근데 3월달에 보는 점수가 너가 본 것 중에 제일 좋은 점수고 갈수록 떨어진다. 또는 뭐 중간 과정은 몰라도 적어도 수능만큼은 3월 모의고사랑 비슷한 점수를 받을 거다라는 말을 굉장히 앞으로 많이 들으면서 살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고3 됐을 때 그렇게 수학 선생님이 학교 수학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 나 안 믿었지? 왜냐면 10개월, 8개월인가 여기 11월이니까 8개월 정도 공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점수가 그대로겠어요? 뭐 오르면 올랐지 했거든? 내가 3월 달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국영수만 쳤을 때 294점인가 그랬거든요. 296인가 4인가 막 그래서 300점 만점에. 근데 수능 때 수학에서만 12점을 깎였어. 국어는 다 맞았나? 국어 1개 틀리고 영어도 1개 틀렸나? 근데 수학을 3개나 틀렸어. 내가 항상 모의고사를 이거 294라는 건 당연히 수학은 100이었죠. 빵개 뭐 1개 대체로 96점하고 100점을 맞았는데 수능 날만 희한하게 3개를 조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지나고 나니까 수능 때가 제일 못 볼 거다. 3월 모의고사랑 점수가 비슷할 거다라는 게 얼추 맞더라. 심지어 나는 더 떨어졌어. 이게 아마 여기서 12점, 여기서 2점, 3점? 뭐 이러니까 국영수가 280 얼마가 됐겠지? 그리고 탐구 2개 틀려 총 7개 틀렸는데 아무튼 수능 때 제일 못 봤음. 내가 제일 못 본 수능 점수가 유찬이가 제일 잘 본 거보다 잘 보면 나는 유찬이보다 좋은 대학교를 가겠죠. 그러고 싶지 않으면 유찬이가 반대로 해주면 너는 연대를 갈 수 있을 거야. 화이팅 하십시오. 자, 이것 때문에 54번 하나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유찬이는 대학교 어디 가고 싶음? 대충 뭐 사람 많으니까 그냥 꿈은 찔러 놓는 거지. 적어도 어느 라인은 가고 싶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보통. 아직 고1이라 그런 생각이 안 들 땐가? 왜 서울대 간다고 질러요 왜? 그래서 됐지. 무슨 과 가고 싶은데? 어느 쪽 계통? 그것도 몰라? 경제 경영 아니면 뭐 어문학 계열 이게 다 있잖아. 점수 되는 대로 갈 거예요. 배제대학교만 가지 맙시다 우리. 자 54번 볼게요. 자 fx라는 함수가 이거야. 자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이거야. 자 근데 f의 x의 원이 g의 x의 2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래.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f의 최소값보다 g가 제일 분발했을 때가 미치지 못하면 돼. 그러면 f는 올타임 g보다 잘한 거지. 오케이. 자 빨리빨리 풀고 마무리합시다. 최소값 구하자. 최소값 구할 건데 얘는 미분을 해야 되겠어. 그치? 왜냐면 x 하나 묶어낸다고 깔끔하게 되는 친구가 아닌 거죠. f의 프라임은 합시다. 4x의 3승 마이너스 8x 마이너스의 16이야. 아이 또 귀찮게 조립제법이네. 4를 묶어냈다 치고 조립제법하면 3차, 2차, 1차, 빵차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뭘로 될까? 우진아 뭐로 돼 이거? 뭘로 될까? 1 아닌 것 같은데 2 한번 해볼까?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뭐 2 된다.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 4로 묶어냈더니 x-의 2랑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나와. 이쪽을 더 이상 안 한 이유는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해가 없거든. 실근 중에는. 그 말은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대충 2에서
극소를 찍고 나머지 이렇게 밋밋한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2일 때지. 자, 2, 얼마인지는 암산으로 빨리 합시다.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겠다. 암산 안 되네. 되나? 된다. 마이너스 32다. 자, 그 다음 G. 얘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니까 그냥 빨리빨리 풀면 되겠다. 마이너스에 3으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더하기에 2x 플러스의 1로 만들 거니까 플러스 3 더하기에 a.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3 플러스 a겠지. 마이너스 1, 3 더하기 a.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인 마이너스의 32가 얘가 열심히 시험을 제일 잘 봤을 때인 3 플러스 a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돼요. 이상이니까. 따라서 a라는 친구는 항상 마이너스 35 이하면 된다. 이렇게 최대값이 나오겠죠. a의 최소값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러지? a의 최소값이 나와야 된다는데 뭐냐? 아, 여기 부호 잘못했다. 여기 마이너스 a는 여기 마이너스 a다. 여기 3 마이너스 a겠죠. 여기 3 마이너스 a겠지. 그럼 a는 35보다 크다가 되겠네, 오히려. 최소값 35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오늘 배운 거 집에서 반드시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이 비율관계라는 것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쓰냐에 따라서 문제풀이 속도가 달라지고 이게 여러분의 2학년, 2학기 내신 때 내신 점수에 분명히 티가 날 겁니다. 수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수업까지 끝냈고 마지막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번째 수업만 잘 해서 방학 준비를 깔끔하게 마쳐봅시다. 자, 질문 있으신 분은 남아서 질문하시고 아니신 분은 짐 잘 챙기시고 해설지 못 받은 사람 있으면 말씀하셔서 앞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봅시다.